마시고 이 정도 되셔야죠. 이제는 뭐 국가도 관심이 가질 테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슴에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차주영 교수님, 오늘은 세월호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지난 정부에 일어난 이 일이긴 합니다만 국가 원수로서 당시 사고의 이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진상조사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국가 원수로서 지금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죠. 사실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무엇보다 자신이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당시 정부의 잘못된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국민들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자신의 대통령 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가슴에 멍이 든 국민들을 안아야만 진정한 국민 통합이 된다는 그런 아마 국정 철학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과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대통령은 본인이기 때문에 정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한다. 뒤늦게라도 뭐 사과하는 거는 뭐 가습기 살균제도 불러서 사과하고 그렇죠. 이런 태도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접근으로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불통을 했잖아요. 아예 소통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 광화문 세종대왕 그 앞에서 오랫동안 텐트 치고 농성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도 농성하고 그동안에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일체 어떻게 보면 응해주질 않았거든요. 특조위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뒤늦게라도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뭐 바람직한 것 같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하고는 또 인연이 있었죠. 많았죠. 전에만 해도 세월호 전만 해도 그것도 뭐 오비락인데 남북 정상회담 뭐 대화록 유출 뭐 이거 가지고 문재인 어떻게 보면 후보가 끝났지만 대통령 실패했지만 계속 코너에 몰렸는데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장이 공수가 어떻게 보면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또 집권층인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좀 내리막을 걸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단식 투쟁하는데도 가서 또 위로해주고 같이 좀 단식도 하고 또 댓글도 달았잖아요. 대통령 돼서 바로 달았죠 아마. 댓글 달아서 끝에다가 문변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세월호하고는 뭐 저 팽목항도 좀 많이 가셨고 세월호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인연이 계속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아픔을 같이 하고 불러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잘한 행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갔던 것이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조금 외면했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헌정사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게 박 대통령 탄핵 사건.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세월호 사건을 봐요. 근데 이 두 사건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러기에 탄핵의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게 세월호 7시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게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유족들을 초대해서 정말 위로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또 이게 필요하면 보상도 충분히 해주고 이게 아주 뭐 바람직하다. 이게 바람직한 정도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영상을 보면 지금 국회에서 나가는 데서 유족들이 그렇게 좀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보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외면하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팽목항에서부터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안산에서도 도보 행진을 하고 서울 시내에서도 청와대로 가는데 그걸 이제 경찰들이 막아서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좀 이제 면회 신청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딱 한 번 제 기억에는 이제 박준우 수석이 나와서 일정상 안 됩니다 하는 정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 후에는 일절 접촉을 하지 않아서 광화문에 농성 텐트가 쳐지게 되는
이 빌미를 대통령이 제공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민희 아빠 이 김영호 씨가 단식을 하다 거의 쓰러질 지경이 돼서 당시에 당대표 아니었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이 가서 내가 대신 여기서 지키고 있을 테니 병원으로 좀 옮겨라 해서 이제 대리 단식이 이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청와대 들어가는 게 쉬운데. 오늘 들어가면서? 네. 왜 그동안 이렇게 여기를 못 들어가게 했을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뭐 범법자 아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아주 가슴 아픈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가 놀란 게 두 가지 대목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 위로의 정치와 관련해서요. 하나는 5월 15일에 취임 닷새가 돼서 이 두 세월호 때 희생된 선생님을 순직자로 인정하라. 그 굉장히 박수를 쳤는데 국민들이 그때서야 순직자가 됐단 말인가? 그 전에 저는 순직이 인정돼 있는 줄 알았어요.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몇 해 지나면서. 두 번째는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영구용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는데 인편으로 보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는데 독립운동 투사나 참전용사가 태극기로 관을 감쌌는데 그 태극기를 국가가 보내주는데 택배로 보냈는데 착불 택배로 보냈다는 거예요. 2만 원, 서울 지역은. 지방은 3만 원에서 5만 원을 내고. 이게 미국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보통 의장대 군인들이 찾아와서 장교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묘소로 모실 때는 우리가 장제 지원금을 뭐 단돈 20만 원이지만 드립니다. 근데 이걸 그냥 택배로 처리하고 있었다는 게 보훈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 역할이다. 그게 핵심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군림하는 게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아닌 것이죠. 이것들 이제야 좀 바로 알아가고 있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감성적으로 위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뭔가 조치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그 당장 문제는 지금 세월호 이거 진상규명 자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월호 선체는 지금 인양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수습과 함께 이 왜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났는지 부분에 대한 원인을 지금 가리는 부분이 지금 시급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월호 조사 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월호 그 조사 특위의 제2기 체제를 빨리 갖추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제도적으로 아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 지금 세월호를 둘러싸고 상당히 이 세월호 문제가 이 정치적 쟁점이 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됨으로써 상당히 그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국민들 간에도 뭐 그 당시 집권 여당에서 놓은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세금 도둑이라는 뭐 이야기까지 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그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난 어린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빨리 이런 제도적 수습을 통해서 이러한 세월호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인 그 논쟁과 마찰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국민 하의 계기를 삼아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 부분을 좀 문제 삼았어요. 이영걸 대표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지적을 한 이유는 이제 그 임시정부 적통을 강조하면서 1919년 그 임시정부가 3.1운동에 이어서 그 3.1운동 임시정부가 이어진 것처럼 촛불이 이어져서 지금 정권이 들어선 거다. 그 중간은 좀 건너뛰었다. 이런 점에서 보수는 좀 건너뛰었다. 이런 점에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면은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어제 그 축사를 자세히 읽고 듣고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이승만, 박정희 정신 계승 같이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갖고 제가 보기에는 좌파의 뭐 축제다. 뭐 물론 뭐 촛불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 적통 강조하면서 그런 건 있지만 그걸 임시정부를 건국절이라고 생각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시절에 국가가 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영토하고 국민이 그쪽이 없으니 그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으로 또 보수가 1948년 8월 15일을 뭐 건국절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양쪽에 보면 다 저는 그거는 조금 무리한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의 좀 비판이고 단 하나 부족하다면은 너무 평화를 강조 꼭 평화가 와야 되고 전쟁이 안 와야 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평화로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게 평화만 주장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또 대표는 또 너무 또 그 독일 이때처럼 유화 정책만 우리는 강조했다. 그래서 좀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화 정책 강조한 건 좋아요. 우리는 제재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는다고 그랬는데 예. 운전석이 지금 못 앉잖아요. 조수석도 못 앉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운전석은 우리가 2종 면허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원래 운전석이 차가 1.5톤 덤프 트럭이라 우리가 운전이 안 돼요.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건 남북 대화 할 수 있는 승용차예요. 예. 거기에 올라가서 대화하겠다는 거는 맞는데 대화를 하려면은 제가 어떤 조건에서 대화를 하려면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축사에 물론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점이 저는 조금 아쉽게 봤지 이거를 뭐 좌편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비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낌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그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건국이 언제냐 논쟁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이게 대통령이 세기를 박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역사학계 평가에 맡겨놔야지. 대통령이 이게 이 날이다, 19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세기를 박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전혀 아니다. 이런 이제 첫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경축식 전에 백범 김구 선생 예. 이분이 이게 임시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에요. 예. 근데 백범 묘소만 같지만 본인이 이게 19대 대통령인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 국립현충원 안 갔어요. 예. 저는 이게 뭔가 좀 통합의 행보를 하려면 백범과 그다음에 우남 이승만 같이 이게 좀 참배하고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좌편향적인 그 기념식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항상 보면 그 이념적인 잣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예.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또 광복절의 그 기념사를 그렇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뭐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봐서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어제 뮤지컬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가요가 그날의 오면이라는 운동권 예. 가요가 불려졌다는 거.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이게 지금 건국절에 대한 그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건국절 시비 자체는 2008년도죠. 제가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그때부터 1948년 건국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소위 말해 유라이트의 사관을 가져오면서부터 지금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이 반발이 시작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그 유라이트식의 사과는 안 된다는 식으로 명토를 밟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역사학계에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가 국가의 공식 기념일 자체를 좌편향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재단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좀 성급한 지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지었습니다.